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의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514의 기본편 전반부 해설에 이어서 후반부 해설도 마저 다루겠습니다. 자, 26번 가에 들어갈 지도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게 이번 회차에서 이 지도를 심화편, 기본편에서 모두 동시에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두 급수에서 동시에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 크로싱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일단 힌트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똑같이 여기 김정호가 제작한 22첩의 목판본 그리고 심리바다 눈금을 표시했다, 이게 힌트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지도를 만든 저자만 알았어도 솔직히 정답을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22첩의 목판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책자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 하나를 한 첩이라 해가지고 뭔가 종이를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그게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쭉 모았다가 나중에 이게 22개의 모양을 이렇게 쫙 피면은 지도 전체가 완성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한 거고, 이 지도의 축적법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힌트를 봤을 때 대동여지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면 좋은 게, 일단은 동국지도의 경우에는 그 정상기라는 인물이 만든 건데, 이 지도의 경우에는 백리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동여지도 심리, 동국지도는 백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려만국전도는 그 서양인 선교사인 그 마테오 리치가 만든 지도인데, 당시에 그 서양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그려가지고 중국 중심의 그런 지도가 아니라 당시 세계가 이렇게 넓고 좀 국가가 많았구나, 그 좀 일종의 당시 조선인들에게 그런 세계관을 확장해주는데 그렇게 기여한 지도가 고려만국전도고, 마지막으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시기에 만든 지도로서 당시에 중국의 크기를 매우 크게 그려가지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인데, 그래가지고 왕을 알면 좋은 거는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왕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을 봤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7번 가시기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자이드빅에 3년복을 입냐 아니면 기년복을 입냐 해가지고 서인 남인기 대결인데, 이 3년이냐, 그 기년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1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vs 1년인 거를 고려하면은 정답은 이게 기예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예송인까지 몰라도 되는데, 일단 최소한 현종식인 건 알아요. 그래서 일단 현종식의 예송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이 시기 사이에 이 영조 시기에 탕평비를 세웠으니까,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었으면은 현종 다음에 뭐 그 광인, 효, 현 해가지고 숙, 경, 영 해가지고 경종은 잘 안 나오니까, 사실상 그 광인, 효, 현 할 때 그 숙종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했으면 여기 나와있는 3번이 정답인 거를 찍는 건 되게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조 시기 키워드 이렇게 연결하면은 답을 푸는 건 쉬웠는데,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를 왜 이렇게 줬냐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단 이 예송 때만 하더라도 일단 그 붕당끼리의 대립이 격화됐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지식으로 싸웠지 막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이런 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현종 시기까지만 이랬었는데, 이 숙종 시기 이르러서는 그 일종의 3번의 환국이 발생하면서 어떨 때는 이 남인이 괴멸되고 어떨 때는 이 서인이 괴멸될 정도로 그런 붕당의 대립이 더 격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지식끼리 야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지식 게임이었다면, 이때는 그냥 진짜 완전 물어뜯고 죽이고 난장판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만 싸워 하면서 탕평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좀 발단이면 발단이고 조금 더 심화된 상태에서 소강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흐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격화의 배경이 된 환국을 낸 게 이 문제의 의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 뭐 무오사 같은 경우는 연산군 시기에 당시에 그 김종직이란 인물이 그 조의제문을 지어가지고 당시에 그 중국 초나라의 그 황제를 조금 위로하는 걸 썼는데, 이 글의 내용 바탕으로 당시 조금 어떤 신하들이 당시 그 세조, 성종,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그 적통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 연산군님 왕의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무시한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살인이 피해를 받은 게 무오사하고, 그래서 이전이 안 맞고 이 병자호라는 인조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그 청나라랑 전쟁으로서, 아까 말한 광인 했을 때 인조가 현종보다 이전이니까 인조시기여가지고 이전이 안 맞고, 이 임술농민몽기는 철종시기에 발생한 건데 1862년이라 훨씬 뒤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에 들어갈 기구를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항상 강조하는 유형인데 제 1차 가복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기구가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1번 정방, 이거는 고려시대 그 최후가 만든 일종의 그 인사, 자신의 임무, 자신이 원하는 임무를 뽑기 위해 가지고 만든 기구가 틀렸고, 2번 교정도감, 이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만든 정치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권력을 잡는 데 활용한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일단 고려시대 키워드고, 그나마 여러분들 헷갈렸으면 이 통리기 무화문인데, 이 통리기 무화문은 1880년에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지 1차 갑오개혁이랑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 언급되면은 이 군국기무처가 진짜 문제에서 힌트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 하면은 이 김홍집 총재, 좀 엉망이 됐는데, 그 김홍집 총재라는 키워드랑 이 군국지무처라는 키워드가 재출제율이 높은 키워드라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이후 기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후 기출에서 이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어서 29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 필수에서는 이 문수산성의 한성근 부대랑 이 양원수 부대의 정독산성인데, 근데 사실 이 양원수 부대랑 그 미군의 방어를 맞은 그 신미양요를 방어한 어제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그런 병인양요와 관련된 양헌수랑 신미양요를 방어한 어제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좋고, 솔직히 그걸 몰랐더라도 여기에 지금 프랑스 군이라는 힌트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알았더라도 병인양요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1번 흥선대원군 집권기 일어났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정확하게 집권한 시기가 1863년부터 73년인데 66년부터 71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을 때 뭐 병인 박해, 뭐 제너럴 쇼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리 다 이때 발생한 거니까 흥선대원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기 있게 알았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제너럴 쇼머너 사건의 배경이 된 거는 이거는 제너럴 쇼머너 사건의 배경이라고 특별히 말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제너럴 쇼머너 사건의 배경이라 말하면 당시에 그 평양에서 이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고 있으니까 당시 박 교수가 불 지른 거지, 딱히 뭐 병인 박해라던가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이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랑 병인 양념 전혀 관련이 없고요. 3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라 안 맞고요. 자, 4번 군함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위협한 거는 운요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30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키워드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울 만한 키워드는 한 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 개화정책에 반발해서 굳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는 기본편, 심화편 정말 다 좋아하는 키워드고, 여기 일본 측의 피해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일본 측이 피해를 입은 이유가 당시 이 구식군인들이 당시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배고프니까 빨리 그 밥 챙겨 먹으려고 막 습격했는데 그중에 습격한 것 중 하나가 일본 공사관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본 측에 뭔가 좀 어이없게 피해를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유가족의 보상과 군대 주둔을 규정한 게 제물포 조약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 제시된 사건은 이모군란이죠. 1882년에.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맞아요.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그 진압하면서 이 문제 제시된 사건 종결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당시에 좀 청나라에게 좀 보답 같은 걸 하라면서 체결한 조약이 이름이 좀 어렵지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조선 책략 유입된 결과 가져왔다는데 이건 그냥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그 활동하면서 가져온 거지 딱히 이 사건이랑 연결은 없고, 오히려 이 조선 책략 유포된 게 훨씬 더 이 사건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안 맞고, 3번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진 거는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자, 4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면서 정변이 일어난 거는 이거 이 갑신정변 키워드인데, 이 우정총국이 정말 이 갑신정변 키워드로 기본편에서는 정말 급빈출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어요 문제.
자, 이거 31번. 가에 들어가 사줬다는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솔직히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솔직히 이거만 아시면 돼요. 여기 대표 민영익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국수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절단의 경우에는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수신사, 보빙사, 영선사, 조사시찰단인데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어느 국가,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파견됐는지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보면은 자, 수신사는 일본이에요. 보빙사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3번 영선사는 청나라, 그리고 조사시찰단도 일본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유형 공략하려면 기본표 수준에서는 그냥 일단 어디에 파견됐는지부터 외우세요. 그래서 이 수신사의 경우에는 또 힌트 더 드리면, 그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좀 답례라던가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게 목적이고, 이 미국에 파견된 거는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답례의 목적에서 파견한 목적이 있고, 이 영선사의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그런 근대 문물을 학습, 아니면 무기 제조 기술 같은 걸 학습하기 위해서 보낸 목적이 있고, 이 조사시켰다는 경우에는 그 변화한 일본을 몰래 탐방하기 위해서 뭔가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된 게 그 조사시켰다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목적이랑 그것까지 어렵다면은 어느 국가에 파견된지 이런 식으로 알아도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32번. 가에 해당하는 신문은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한매일 신보랑 그 한성순보랑 여기 독립신문 일단 출제율이 높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참가. 그래서 일단 참관자가 누군지를 먼저 외우시고, 민중 계몽을 위해 일단 왜 이 신문이 만들어진지 목적, 그리고 순한글과 영문판,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문 유형을 쉽게 공략하려면 저자를 먼저 외우시고, 목적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글씨체를 외우세요. 이게 힌트가 잘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방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배대미 양기탕이 만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뭐 국내의 소식 알리기 위해서 좀 관보도 성격을 가진다, 아니면 이거는 순한문을 발행했다, 순한글체이다, 이런 힌트가 중요한 힌트가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서대필이 만든 신문은 독립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대필과 관련된 독립협회를 연상했으면 이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제국신문의 경우에는 당시에 약간 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좀 순한글 신문이라서 안 맞고, 3번 해조신문의 경우에는 그 연해조 지역에서 그 권업신문이랑 그 더불어서 발행된 대표적인 신문이라 안 맞고, 4번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그 배대이라던가 양기탁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나마 외국인이 만든 신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제 감시를 피해가지고 뭔가 그런 항해 논설 같은 거를 많이 실을 수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 특히 국채보상운동과 연결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 신문이 뭐예요 하면은 그 이 제국신문, 아니 그 대한매일신보가 제 출제율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이 제국신문의 그 참관자는 뭐 이종일인데, 뭐 이것까지는 뭐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가에 들어갈 문화산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고려 후기 때 만들었어요. 일단 고려 시대의 거고, 만약 국립중앙박물관 가신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이게 국중박 딱 들어가면 딱 크게 전시돼 있어가지고 눈치챌 수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제국 시기 일본인에게 약탈되었다가 일제감정기 시기 다시 돌아왔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려하면은 정답은 차례를 분석하면은 일단 1번 불국사 다보탑은 통일신라의 그런 석탑으로서 불교 이상세계에서 그런 다보열애라는 그런 부처를 형상화한 게 다보탑이에요. 반대로 석가열애를 형상화한 건 석갑탑, 불국사 삼성석탑이고, 자,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는 선덕여왕 시기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석탑으로서 현존하는 신라의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 안 맞고, 정인사리 5층 석탑의 경우에는 백제탑으로서 여기 탑 내부에 당시에 그 당나라 장수인 그 소정방의 글씨가 적혀있다는 의의가 있어요. 당나라 장수인. 그래서 정답은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리 시층 석탑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편 수준에서는 솔직히 각 문화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것만 파악하셔도 문제가 되게 쉽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시기에 어떤 문화산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외우세요. 그것만 암기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34번. 다들 일어나 순서대로 옳게 나오라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시기의 시행 법령인데 일제감정기 시기엔 크게 세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1910년대 무단통치기랑 1920년대 그 문화통치기, 이때는 조금 분열을 유도한 게 많고 1930년대 민족 말살기인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구별시키냐면 1910년대의 경우에는 공포라고 해요. 공포. 그래가지고 좀 공포정치 같은 걸 많이 했고 1920년대 경우에는 분열의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회의해가지고 분열을 많이 유도했었고 마지막으로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는 거 상장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조선 태영령 실시, 이거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이에요. 되게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1910년대고요 2번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나름대로 뭔가 조선인에게 회유도 했었지만 어떤 게 동시에 있었냐면 나름 회유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조금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은 몇 년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925년에 제정된 게 치안유지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회유한 거지만 나름대로 탄압도 많이 한 게 1920년대라서 나의 경우에는 이 1920년대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이 국가총동원법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국가총동원법이 왜냐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인적, 그러니까 사람이라던가 물적, 물건 같은 거를 모두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 게 국가총동원법인데 그래서 이건 1938년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1912년, 25년, 38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각 시기에 어떤 정책이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의도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능검이 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기본편 특히 많이 내다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뭘 했는지 그 기본적인 키워드의 흐름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 35번 밑줄건 전투가 이러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것만 이해해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이 홍범도 장군님이 55회 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번 편에서 이거 냈어가지고 심화편이 조금 더 낼 확률이 높은데 아마 지금 최근에 이 홍범도 장군님이 그 유해가 그 봉환됐다는 그것 때문에 좀 출제가 아마 OS 5일 때 두 굽수 중에서 한 번은 진짜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좀 각을 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본론 돌아오면은 지 문제 제시된 이 봉오동 전투라는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솔직히 답은 1920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 쉽거든요. 근데 조금 흐름을 그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기본편 수준에서 좀 이 정도 흐름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는 그 대한 독립군, 그러니까 대한 독립군이 그 봉오동 전투에서 이기니까 당시 일본군이 조금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그 김좌진 장군님이 이끄는 그 북로군정서군과 연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청산리 전투에서도 일본군에게 승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좀 일본군이 좀 간도 지역에서 좀 학살 같은 거 저지르니까 당시에 그 대한 독립군단을 이끌고서 연해주 이동하니까 그 자유시에서 그 좀 참변했어요. 그 당시 러시아군에 의해 가지고 무장 해제당해가지고 좀 다시 독립운동을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뭔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같은 걸 만드니까 1925년에 그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탄압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그리고 자유시 참변 그리고 이 1925년의 미스야 협정, 이건 연도 따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간도랑 만주 지역에선 1920년대 이런 독립운동의 흐름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6번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제 슬슬 중급편 수준의 문제를 맞춰내려고 조금 어렵게 된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알았으면은 이게 하와이 지역에서 이 박용만이라는 인물이 만든 좀 항해 독립 그런 단체여가지고 사실 이거 하다 푸는 건데 아마 여기서 이 한인비행학교는 기본편 수준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윌로우스 비행학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로우스 비행학교인데
이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쉽게 말하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한인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만든 일종의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당시 이 노백님 같은 인물들의 그런 총재를 통해 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와이안 캘리포니아랑 관련된 거니까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대로 푸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서전서숙이 세워진 거는 북간도 지역이라 안 맞고, 권오페, 이 권오페는 연해주 지역. 그래서 약간 좀 둘 다 일종의 그 학교라던가 독립운동 단체 같은 거고, 여기 나온 이 신흥강수는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서간도 지역이라 안 맞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당시 미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종 단체 중에 하나니까 좀 의회식 단체? 그 단체 중 하나인 대한인 국민회가 결과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 연해주 지역은 대한국민의회고 이 미주 지역은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거 37번. 다음 가상뉴스에 가에 들어가 단체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상재 선생님,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이었는데, 사실상 이 단체 만들어진다 거의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 서가시겠어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제가 항상 이 단체를 강조할 때 제가 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는 일종의 이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좀 외우라 했어요. 왜냐면 이 강령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간의 강령 3가지인데 그냥 다 외우기 힘드니까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것만 외우시면 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걸 몰랐더라도 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계기로 창설된 단체는 비타협종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 신간회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흔히 그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이 민족주의 계열이랑 그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 그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이 신간회가 창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자 1번 보안회의 경우에는 그 황무지 그 개간권 요구를 그 항무지 개간 요구를 반대한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1904년쯤에 활동했고, 이 진단학회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병도라던가 그런 손진태 등이 만든 그런 일종의 그런 실증주의 사학을 위한 단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고, 이 조선현평사라는 거는 그런 백정의 그 신분 차별을 저항해가지고 그런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을 주도한 게 조선현평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 38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제주도에서 옳게 고르라 하는데, 다행히 제가 이번에 지역사를 3개 정도 찝었는데 그 중에서 그 2개가 제가 적중한 거 다 나왔어요. 진짜 이번에 지역사 제가 딱 다 적중시켜가지고 그나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번에 지역사 이거 진짜 쉽게 풀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깔끔하게 적중시켰거든요. 저번에 적중 못해가지고 제가 화나가지고 이번에 좀 이를 갈고 좀 고민했는데, 다행히 제가 찝은 게 나왔던 게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지역에 그 이왕을 기리는 서원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풀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외에도 이 이상용 선생님의 그 생가인 이 임청각도 최근에 키워드가 잘 나와가지고, 이 이상용 선생님의 업적으로서 뭔가 이상용 선생님 키워드가 뭐 석주라는 호라던가 경학사 아니면 신흥강수소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상용 선생님이 조금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임청각도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외에도 이 태산유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고창전투,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의 통일 과정 관련된 이 고창전투가 어디 발생했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공산전투는 그 대구에 있는 그 팔공산에서 발생했고, 이 고창전투는 이 문제 제시된 이 도산서원 관련된 이 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실 이 고창전투 승리를 이끈 인물, 그냥 이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버리세요. 이거 그냥 안 적어도 돼요. 뭐 김성평, 권행, 장정필이라고 있는데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 시바폰도 몰라도 돼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인물도 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태산을 몰랐더라도 이 고창전투가 어디 발생했냐, 공산전투 대구, 고창전투는 안동에서 발생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참고용 키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임청각이랑 도산서원 보고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39번. 가에 들어가 군사조직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김원봉이 만든 단체고요. 그래서 이 김원봉님이 만든 단체는 의열당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제시된 단체가 해당되고,
중국 측에 지원받았다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 나온 인물에 관련된 건데 여기 나온 이 상하이 홍커공원의 그 의거를 한 게 윤봉기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냥 제가 미리 풀이할게요. 그래서 윤봉기 의사인데 이 윤봉기 의사의 상하이 홍커공원 의거를 계기로 당시 와 중국인들도 그 일본이 장교를 물리치지 못했는데 한국이 도와줬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때부터 조금 더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이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중국 관내 그 지금 한커우 그러니까 우한 지역에서 만든 최초의 한인 무장 그런 조직이 이 문제 대지 단체고, 나중에 한 명은 좀 일부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활동해가지고 이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의 그런 좀 부대장급, 그러니까 부대장급을 담당했고,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인물들은 그 좀 군대를 나눠가지고 대는 아니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대대급이었던 조선의용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경우에는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답의 경우에는 별기군의 경우에는 그건 개항기 시기에 만든 신식 군대이기 때문에 틀렸고, 이 북로군정서군 아까 말한 이 김자진 장군님이 이끈 그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군대이기 때문에 틀렸고, 여러분들 그 동북항일연군 솔직히 심화편용 키워드라서 거의 모르는데, 이 동북항일연군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한국이랑 그 중국이 중에서도 뭔가 좀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동북 인민혁명군에서 조금 더 이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좀 빠져나온 군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북한의 초대 그 수령인 김일성이 그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군에 무찌른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과 관련된 단차이다.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답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40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료가 더럽게 길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딱 이거만 잡으면 돼요. 독립공채. 이것만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푸는데 전혀 무리 없었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좀 조직적인 운동을 위해 가지고 만든 단체이고, 이 독립공채라는 거는 일종의 기부금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을 위해서 좀 기부금 해줘라, 내가 독립하면은 갖겠다는 명분에서 이게 뭔가 좀 당시에 뽑았던 어용 수표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뭐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기부금이라서 표현한 거였어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독립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여서, 이 독립공채를 지금까지 기출해서 정말 급인출로 나왔던 키워드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이 문제는 바로 풀었어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본편, 심화편 모두 다 공략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1번 직강소를 설치한 거는 동학농민운동이란 맞고,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거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3번 연통지역 교통국, 이거는 국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그런 일종의 그런 기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한 거는 천도교의 활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사실은 가이드가 인물인데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그 상하이에 있는 당시 장교라던가 좀 높은 인물들에게 폭탄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인애국단이랑 관련된 활동인데, 당시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아까 언급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부흥을 위해 가지고 만든 단체로서 크게 활동한 인물이 이봉창 의사님이랑 윤봉기 의사가 있는데, 이 이봉창 의사님은 그 도쿄에서 그 천황의 마차에 폭탄 던졌고, 이 윤봉기 의사님은 상하이에 폭탄 던졌어요. 그래서 두 인물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뭐 이 나머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 안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흥사단이라던가 아니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건 이러겠고, 이 이육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 이육사의 경우에는 이 의열단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폭탄을 던지려다가 그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그 대구 형무소에서 그때 당시에 그 받았던 그 죄수 번호가 264여가지고 원래는 본명이 이원록인데 이름 바꾼 거고, 이 이원록, 다른 말 이육사의 경우에는 뭔가 청포도, 광야, 절정 등의 그런 작품을 남겼고, 이 한용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님의 침묵이라던가 아니면 그 불교를 조금 개혁하기 위해서 한 조선 불교 유신론, 이 유신이라는 말이 새로운 난 거예요. 새로운 유. 그러니까 불교를 좀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했다.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님의 침묵이랑 조선 불교 유신론. 자, 이거 42번. 밑줄고 사건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 동백꽃을 강조하거든요. 이 동백꽃이 뭐냐면 겨울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봄에 지는 안타까운 꽃인데,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광복 직후인데, 이제 광복이라는 걸 좀 직후하는 그럼 봄이 찾아왔는데, 그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희생된 인물들을 좀 기리기 위해 가지고 동백꽃처럼 안타깝게 진 인물들이 많다 표현하기 위해서 동백꽃을 상징으로 쓰고, 이 문제 제시된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설이 순이삼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군 정기 시작돼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까지 지속됐다는 게, 왜냐면 이게 1948년 4월 3일날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까지 좀 지남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남한마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남한마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그런 좀 좌익 계열의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게 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키워드를 좀 잡아가시면 좀 더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이런 키워드 뒀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여기 있는 그 청산리 대첩, 그러니까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런 복수를 위해 가지고 간도 지역의 주민들의 그 집에 방화도 하고 학살도 하고 뭐 강간도 하고 상일인도 하고 온갖 안타까운 사건을 벌였던 게 간도참변이고, 이 6.3시의 경우에는 1964년에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아직 그 일본에게 사과도 안 받았는데 왜 국교를 정상화하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게 6.3시이고,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 당시에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교회 같은 데에서 당시에 그 일본인군들이 그 조선인들을 그 가둬놓고서 불도 지르고 뭐 살인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외국에 보도한 영국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코필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스코필드 출제율이 높아져가지고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3번. 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제임스 시노트가 언급됐는데 거의 모를만한 외국인이에요. 솔직히 저도 거의 처음 봤어요. 솔직히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라고 솔직히 외국인 다 알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사람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저마저 놓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쫄 필요 없어요. 보면은 여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심화편 응시자도 잘 모를만한 키워드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민청학년이라 해가지고 조금 플레임을 얘기하면은 그 전국민주 청년 그 뭐가 청년 대학생 연합회 이런 단체인데, 당시에 이 좀 대학생 성인들 단체가 모여가지고 일종의 그런 시위 같은 걸 벌인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당시 뭐 이런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일종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하 조직이 국가를 전복시킨다는 그런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청학년 단체 인물들이 이게 좀 북한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니까 얘네 처벌해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그 재판이 하루 지난지마다 이 사람들을 하루 만에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냥 강제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보이는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이때 발생한 건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르면 했지만 이 유신헌법은 알았어야 돼요. 이 7차 하경 관련된, 왜냐면 이 박정희 정부 시기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 유신헌법은 정말 급인출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보고 사실 박정희 정부 출원했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잘 나온 키워드라 여러분들 이걸 보고 풀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진짜 초헌법적인 그런 권리, 뭐 국회의원도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임명할 수 있고 온갖 권력을 주어진 그 유신헌법.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푸는 거였는데, 1번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 맞아요. 이때는 장발 단속이라던가 그런 미니스커트 길이까지 단속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가 좀 많았어요. 정답 1번이고,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광복 직후죠. 미군정이라기도 좀 애매하고 광복 직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고, 아직 이승만 정부도 안 왔어요 이때는. 3번 서울올림픽 대회 개막식을 관람하는 거는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서울올림픽이 결정된 거는 전두환인데 실제로 시행된 건 노태우 정부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기업인은 이승만 정부 시기 키워드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44번 다음 퀴즈의 정답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딱 도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장수왕이 새로운 도를 삼아가지고 이 당시에 국내성에서 여기 지역으로 427년 천도했고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된 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의 경우에는 국채보상운동과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고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여기서 시작했다 항상 구별하랬고 이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됐고 이 지역 이거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개최된 거. 이건 솔직히 잘 여러분들이 모르면 했었지만 이 국내성우 여기 천도했다던가 그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평양인 걸 추론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양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아직 기본편 수준에서 이것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1931년에 을밀대에서 고공 농성을 했었거든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45번. 가 정부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평소보단 키워드가 조금 어려운 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봤으면은 조금 더 제 영상을 적중해가지고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걸 적중시켰거든요. 교복 자유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키워드 차례로 설명드리면 일단 이 삼청교육대란 거는 당시에 그 사회를 정화시키겠다는 명분하에서 약간 당시에 좀 잡혀갈 만한 좀 뭔가 좀 이 사람은 조금 불순 문제다, 조금 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은 이 삼청교육대 끌고 와가지고 이게 혹독한 훈련 같은 걸 시켰었고 이 국풍 80일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국뽕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 말로 소위 국뽕? 그러니까 좀 국가에 대한 그런 진짜 국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관심 같은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일으키는 일종 대회 같은 거고 이 시기에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것도 했지만 약간 좀 당시에 그런 좀 일종의 당근, 그러니까 너무 빡센 정책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일종의 당근 같은 정책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교복도 자유화를 시행했고 아니면 그 과외를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그 해외여행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데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당근과 관련된 정책을 좀 많이 했던 게 이 시기에 있는 전두환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를 안 맞고 3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체결한 거고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라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키워드가 까탈스럽긴 했어요. 46번 가에 들어간 문화산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국가 무형 문화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키워드 같다는 이해를 못했을 건데 솔직히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미 추종된 왕과 왕비의 신을 모신,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지냈던 의뢰.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을 여러분들이 이거 종묘인데 라는 것을 잡았으면 정답은 찍는 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최소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는 게 종묘인 거는 솔직히 초급 기출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묘라는 키워드 보고서 종묘 제락인가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을 고르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 나왔던 키워드 바탕으로 추론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연등회라는 거는 그 정월대보름쯤에 우리가 약간 그 사찰 같은데 그 절 같은데 가면은 막 그 뭐가 둥그런 약간 좀 그 등 같은 거? 약간 불 같은 거 비추고 막 뭐 동그란 거고 걸려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 동그란 그런 걸 걸어놔가지고 그냥 부처에게 일종 그 부처의 당시 정월대보름 때 부처에게 이걸 많이 걸어놔가지고 공양 같은 걸 하는 날이 연등회고요. 이거 참고로 최근에 세계 그 유네스코 문화산으로 등재됐어가지고 뭐 무형문화산으로. 그래서 참고도 좋을 것 같고 이 승전무란 거는 통영 지역에서 좀 유행한 건데 이 승전무란 거는 그 이순신의 그런 승리를 좀 축하해주고 당시 군사들의 사기를 좀 북돋기 위해 가지고 쳤던 일종의 그 북춤이라고 그냥 북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원한 좀 그런 춤이고요. 이 석전대제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문묘라 해가지고 이 문묘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데 이 공자를 모시는 사당에서 했던 일종의 그런 제례 행사, 그냥 제사 같은 거 그냥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가 명절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을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사료가 나와서 좀 어려웠는데 평소보다 일단 음력 새해 첫날은 구정이다.
요즘도 구정이란 단어가 조금 쓰이긴 하는데 핵심은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이 뭐예요?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 첫날 보고서 설날인가?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새해 첫날이니까 1월이겠죠? 그럼 보면은 화전놀이, 이 화전이란 것은 꽃으로 만든 전인데 이 꽃으로 만든 전은 3월에 만들어서 3월. 그래가지고 3월에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거는 삼진날과 관련된 세시풍속이어가지고 안 맞고요. 2번 새벽에 맞아요. 이때 우리가 좀 어린날 때 설날에 그 새벽에 가지고 용돈 주세요 이렇게 했었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거는 5월에 단오이기 때문에 안 맞고 4번 보름달 보면 소월을 빚는 거는 8월에 추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세치풍속이 몇 월에 위치하고 어떤 걸 하는지 계략적으로 아시는 게 조금 풀이에 도움됐을 것 같은데 기본편 이거 맨날 나오니까 버리지 마세요. 자, 이거 48번. 가에 들어가 민주화 운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이 박기순 열사 솔직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윤상원 열사는 좀 아셨어야 됐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힌트가 될 수도 있었고 이 전남노청 그리고 계영군에 희생된 시민군이 좀 힌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전남노청이 있는 광주 지역에서 당시에 그 정부군에 맞서서 그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불렸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영군, 시민군이 나오면 그냥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푸시는 게 좀 나와요. 그래서 계영군, 시민군은 약간 5.18 관련된 키워드 잘 나오고 최근에 윤상원 열사도 좀 키워드 잘 나오니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1번 참고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신군부의 그 퇴진을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시에 조금 민주화 운동에 열망이 거셌는데 당시 이 신군부, 그 전두환이 세운 신군부가 계엄령 선포하면서 조금 난리를 피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발생한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1번 4.19 혁명.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한 운동이기 때문에 안 맞고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전두환 정부 시기에 4.13 후원조직,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법 안 바꿀 거야 하면서 뻗탱기다가 이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죠. 자 4번의 경우에는 1969년에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3번 연속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발한 운동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 49번 가나시계 사이에 시계 있어서 사실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웠으면 이 문제가 그냥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거에 비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자 보면은 국회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친일파를 청구하기 위해서 만든 반민특위랑 이 농지개혁을 실시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거든요. 굳이 연도까지 하면 1949년인데 솔직히 기본편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어느 정부 시기인지 좀 알아도 돼요. 자 두번째 나의 경우에는 이 3저의 호재, 그러니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리고 제2차 석유파동. 솔직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1988년이거든요? 88년이야. 78년. 죄송합니다. 그 78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조 호황이 1985년이에요. 그래서 7년 뒤라.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알았으면은 전두환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정부 시기 말기에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좀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엔 다시 상황이 좋아진 게 전두환 정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3조왕이랑 이 농지개혁 보고서 이승만 전두환 정부니까 그 사이에는 그 박정희 정부가 날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추론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웠거든요. 1번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했다. 맞아요. 1970년대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하면서 난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끈 게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 개최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시기 키거든요. 이제 제가 저번에 강조했지만 이게 한능검에서 이명박 정부도 공식적으로 기초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소 범위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인 걸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까지 외워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G20은 진짜 그 세계 정상이라 할 수 있는 20개 국가가 회의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도 참여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회의가 열어졌다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정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틀렸고 3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 키워드를 안 맞고 4번 OECD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54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그 다음 내용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이라는데 이 문제 되게 쉬워요. 일단 2000년이라는 힌트가 있었고 우리가 좀 2000년에 키워드 알았으면은 이 6.15 남북 공동선언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몰랐더라도
일단 이 베를린 자유다 이렇게 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당시 평화를 되게 많이 모색하다 보니까 이 문제 제시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햇볕 정책, 그러니까 조금 화해랑 협력을 하는 좀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한 이 햇볕 정책을 주장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시기까지 유추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좀 힘들다면은 저 같은 게 이렇게 풀거든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뭐 12년에 박근혜 정부, 2007년에 이명박 정부, 2002년에 노무현 정부, 1997년에 김대중 정부 해가지고 마이너스 5씩 해가지고 소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대통령 순서 정도는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1번 개성공단 조선 협의였다. 맞아요. 아까 말한 이 6.2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남북 기본 합의서.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하는 거는 노태우 정부니까 유엔 동시 가입이랑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고요. 마지막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1972년에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5.14 회차를 마치고 이제 올해는 55회가 기본 마지막 그 회차다 보니까 응시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55회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